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화요일 시민언론 더 탐사 시작하겠습니다. 도저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바로 그놈들 누굴까요? 저희가 어제 그 1편을 보도한 데 이어 오늘 2편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늘 썸네일을 통해서 확인하셨겠죠? 매우 충격적입니다. 자, 출연진 소개하겠습니다. 강진구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진구입니다. 네, 최영민 감독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얘기하지 말고 목소리 듣고 맞춰보시죠. 그냥. 썸네일을 다 보셨으니까. 네. 자, 권지현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보도 이후에 사실 오늘 하루 전화도 많이 받았어요. 여기저기서 전화도 많이 오고 기자들이 특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MBC 기자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 1년간 특히 그 바이든 날리면 이후에 MBC는 정말 정권으로부터 말도 못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압을 받았죠. 네. 특히 보수 단체들 가서 온갖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인신공격을 퍼부어댔습니다. 그 이유가 그 정점에 대통령실이 있다는 것이 어제 드러나지 않습니까? MBC 구성원들이 지금 분노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거라고 좀 심증은 갔지만 네. 물증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물증이 그렇죠.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참.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조금 전에 MBC 뉴스에 어제 강승규 수석의 그런 우리가 이제 그런 목소리라고 해서 보도를 드렸는데 MBC에 그대로 인용이 됐어요. 네네. 네. 우선 그걸 한번 볼까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인터넷 언론 더 탐사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당시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한 남성과 나눈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통화에서 강 수석은 MBC를 매국 언론이라고 지칭하면서 MBC 앞에서 우파 시위를 벌이겠다는 이 남성에게 주변에 좀 그렇게 해달라, 또 주변에 그렇게 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이 시작된 당시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과 한 남성이 통화를 했습니다. 인터넷 언론 더 탐사가 확보해 보도한 녹취 내용입니다. 강 수석이 전화를 건 것에 대한 응답으로 보입니다. 쏜 필요가 방금 오셨나? 네네. 아우, 저놈들, MBC는 저놈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MBC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해결 방안을 물은 강 수석은 MBC를 매국 언론이라고 지칭합니다. 남성은 맞장구를 칩니다. 내가 오늘 항의를 한 20분도 했어요, MBC에. 누구는 그러니까. 누구는 네. 그런 거를 매국 언론이라고 그러더라고. 네, 매국 언론이고. 남성은 MBC가 국격을 떨어뜨리고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걸 그냥 두고 가면 안 된다며 MBC 사옥 앞에 가서 시민들을 동원해 시위를 하겠다고 합니다. 요거 저자들 시위도 하고 MBC 앞에 가서 우파 시민들 총동원해가지고 이 시위해야 돼요. 강 수석은 주변에 그렇게 전해달라는 말을 2차례에 걸쳐 당부합니다. 그래요. 주변에 좀 그렇게 하세요. 네, 안 되겠어요. 그렇게 좀 전하세요. 예. 민주당은 더 탐사가 공개한 통화 녹취에 따르면 강 수석의 요청은 관제 데모를 부추겨 국민을 기만하려 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강승규 수석은 이 엄청난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입장을 밝히십시오. MBC는 강 수석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로도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강 수석과 통화한 남성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강 수석의 녹취 내용과 관련한 질문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네. 참, 대통령실 유구무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동안에 그 더 탐사에서 뭔가 그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하게 되면 항상 그 청담동 술자리를 이제 그 소환을 하면서 그 가짜뉴스 낙인을 찍던 국힘당도 대통령실도 이 강승규의 그 선을 넘는 이 관제 데모 이 사주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 신세입니다. 언제 입을 열지 두고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정권 들어서는 논란을 논란으로 덮는다 하는 것들이 뭐 거의 이 정권의 FM적인 대응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논란을 논란으로 덮어왔는데 지금은 논란을 논란으로 덮는 게 아니라 논란에 논란을 더 하는 거예요.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양평 고속도로가 없어지고 이게 나타나고 홍범도 장군이 없어지고 다른 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게 쌓여서 이제 탄핵의 길로 가는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국회에서도 탄핵 얘기가 네, 나왔던데. 새로운 의원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의원들이 이런 문제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네. 국회에서 더욱더 이 강승규 수석이 뭐 불러서라도 강승규 수석이 왜 이런 지시를 했는지, 관제 데모를 동원했는지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따져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승규로 끝날 게 아니라요. 사실은 그게 대통령의 의중을 담아서 했다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그렇죠. 오늘 거고 그 부분이 이미 나옵니다. 관제 데모를 굉장히 많이 지시하고 있다는 거는 과거에 정광훈 씨 사례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도 문제가 계속 드러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모두 다 문제 삼아야 됩니다. 네. 네. 오늘 뭐 MBC뿐만 아니라 민들레에서도 민들레는 어제 저희 사실 뭐 뭐 동시에 동시에 보도를 했어요. 어제 9시에 동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관제대무 사주 이렇게 해서 그리고 민중의 소리에서도 오늘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상세하게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좀 발빠르게 좀 보도해줬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방금 전에 보니까 이제 굿모닝 충청에서도 보도가 네. 굿모닝 충청도 했습니다. 네. 제가 좀 빠뜨렸는데 고발뉴스도 오늘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민주당에서 이제 입장을 내놓으니까 지금 언론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 방금 전에 보니까 또 KBS에서도 네.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민주당 주로 이제 논평을 받아서 인용을 언론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걸 제대로 물고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또 보거든요. 네. 이 MBC에 대한 탄압은 그냥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과거에 이동관 그렇죠. 그 MB 때도 그 이동관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탄압이 심했습니까? 그 악몽이 지금 다시 살아나고 네, 있습니다. 네. 제가 새벽에 잠깐 그 잠이 안 와서 약간 일어났는데 박성재 전 MBC 사장의 페이스북 글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작년 9월 22일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보도가 나온 날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여권 관계자에게 MBC 앞에서 시위하라고 주변에 전해라라고 지시하는 내용의 녹취를 더 탐사가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각종 관제 데모를 지시했던 김기춘 비서실장은 실형을 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쵸. 그렇죠. 예. 또 녹취에서 여권 관계자는 저를 박성재 사장을 노조위원장이라고 부르면서 MBC를 전라도 출신으로 도배했다고 말했는데 참고로 저는 16년 전에 노조위원장을 지냈고 작년 MBC 임원 중에 호남 출신은 없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한 강승규 수석의 입장을 대통령실 기자들이 물어봐 주기 바랍니다. 물어봤는데 아무 대답이 없었던 거죠. 오늘 MBC 기자만 좀 취재를 했던 것 같고 대통령 기자실에서는 뭐 이런 다른- 공식적인 질문이 없었던 것 같죠. 그렇군요. MBC만 오늘. 지금 누가 들어도 너무 또렷하게 들리는 그 바이든을 가지고 그 보도를 한 기자들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조리돌림하고 못살게 굴고 네. 탄압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방송사를 막 어마어마하게 괴롭히고 탄압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언론들이 지금의 강도로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렇죠. 훨씬 더 강도 높게 비판하고 네.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MBC 탄압은 이게 뭐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네. MB 때도요. 이동관이라는 사람, 그죠? 이 사람 돌아왔죠. 지금 방통위원장, 돌아온 방통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동관을 왜 올드보이 이동관을 이 비호감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이동관을 굳이 소환하면서 다시 불러들이면서까지 언론 장악에 지금 집착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결국 강승규식의 관제 데모 같은 방식으로 외곽에서 언론들을 압박하는 걸로는 효과를 못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직접적인 장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이동관을 이런 학폭과 같은 굉장히 민감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이 정순신 때 이미 학폭 문제로 낙마를 시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동관은 그런 약점이 있는 사람이라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인데도 왜 이 사람을 중용했는가? MBC 손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이동관은 왜 등장했는지가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 계속해서 몰아치려고 한 거죠. 네. 네. 자, 이것도 이제 기사도 이렇게 MBC에 대한 얘기들. MB 정권 당시에 이동관이 보고를 했네요, 그죠? MBC 탄압을 하면서. 네. 결국 어제 강승규 수석의 그 한마디가 그 윤석열 정권의 MBC를 바라보는 고민이 응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MBC 저놈들 저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관제 데모를 해봤는데 그것도 방법은 안 될 것 같고 결국은 이 언론자가 기술자 이동관을 투입을 해서 직접 MBC의 목을 비트는 걸로 방향을 바꾼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하여튼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이게 또 이 문제가 다시 이제 9월 22일이 작년 9월 20일이 다시 소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인과관계가 있는 거다. 그죠? 작년에 MBC를 목을 비틀려고 했는데도 안 되니까 결국 이동관을 투입시킨 게 아니라는 인과관계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본론으로 가서 네, 오늘 이제 그놈 목소리의 그놈은 뭐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네. 윤석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짧게 여러분들이 또 익숙한 김모 씨가 등장합니다. 네. 자, 이 작년에 국민의힘 재작년이죠, 재작년. 2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가죠. 우리가 이제 대통령 그 출마하겠다고 국민의힘 입당했던 그때가 재작년 2021년 7월 말인가 그랬어요. 근데 하도 사건 사고가 많아서 한 10년 지난 것 같습니다. 네. 2년 전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들려드릴 그놈 목소리의 주인공은 아까 윤석열이라고 했는데 이 윤석열하고 이제 이 통화를 했던 상대방이 바로 어제 강승규 수석이 이제 관제 데모를 사주 했었던 이제 그 분입니다. 이제 시점이 그분이 이제 어제 그 강승규 수석은 작년 9월 22일과 올해 1월 통화 두 차례 통화였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당시 그 후보 대선 검찰총장을 이제 막 그만두고. 대권 출마 선언을 한 제3지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그러면서도 이제 지지율 1, 2위를 기록하던 야권의 아주 유력한 후보였었죠. 그렇죠. 범야권의. 네. 이 사람하고 지금 7월인가 통화를 한 걸로 좀 7월경에 통화를. 네. 그러니까 뭐 어제 보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강승규 수석은 윤석열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소개받아서 그래서 강승규는 통화를 하게 된 거고 그 통화에서도 저 사람은 자기가 윤석열과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지 계속 어필을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강승규보다 먼저 통화를 했던 바로 이 남성이 윤석열 이 육성 통화 내용을 통화를 한 사실을 오늘 보도를 해드리랍니다. 네. 자. 그런데 일단 KBS에서는 이제 이 남성에 대한 그 해명이 좀 석연치 않죠. 그렇죠. 예. 강승규 수석이 이제 KBS 보도 당시에는 그 대선 경선 때부터 친분이 있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친분, 개인적인 인연, 뭐 가운데서 나온 일반적인 대화인 거다 이런 식으로 뭐 대수롭지 않게 해명을 했는데 저희가 취재한 결과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저기 주어가 빠졌잖아요. 대선 경선 때부터 윤석열과 친분이 있는.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전화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보면 윤석열과 먼저 알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강승규한테 이 사람 자리 좀 어떻게 좀 해봐라고 하고 계속해서 그래서 강승규 수석이 이 사람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관제 데모도 요청하고 이렇게 흐름이 같다는 게 훨씬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볼 가능성이 크죠. 지금 이제 현재 그 강승규 수석하고 통화했었던 이제 그 상대방 그 분을 제가 어제 사실은 좀 어렵게 접촉을 해서 통화를 좀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그분의 해명은 일단 몇 가지 그 저희 방송에서
뭐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어제 저희 방송에서는 이분이 이제 먼저 뭐 공기업 임원이라든지 아니면 공기업 감사 자리를 이제 강승규한테 이제 청탁을 뭐 우리가 명시적으로 그렇게 얘기는 안 했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였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그 자리나 그 요구를 하고 그걸 자리를 얻으려고 관제 데모에나 동원된 사람인 것처럼 더 탐사가 보도를 했는데 사실 나는 내가 먼저 그 강승규한테 무슨 자리를 부탁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 녹취에서는 그런 내용은 안 나오죠. 그런데 강승규가 마치 뭔 자리를 줄 것처럼 자기가 얘기도 않았는데 네. 내가 알아보고 있다.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다. 계속 그런 식으로 그 이제 사람을 이제 현혹을 시켰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자꾸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이제 언제 너는 저 번듯한 자리를 가 이제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자꾸 듣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뭐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강승규 수석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 부탁하지도 않았던 자리를 뭔가 줄 것처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그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그래서 강승규에 대해서는 이분이 굉장히 이제 심한 이제 배신감을 이제 토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분이 자기는 어쨌든 강승규가 자기한테 이제 그 관제 데모를 이제 그 부탁은 했지만 뭐 자기는 뭐 실제로 그런 그 관제 그 뭐 시위에 뭐 동원되거나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이제 뭐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네.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만 이분이 이제 워낙 지금 많이 좀 불안합니다.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 이제 이게 지금 정권 입장에서 청기를 누설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분의 사실은 녹취 파일은 뭐 강신업 씨하고 이분이 이제 굉장히 가깝고 그랬기 때문에 또 강승규가 또 이분들에 대해서 또 상당한 또 이분뿐만 아니고 또 뭐 강신업 변호사 이런 사람들한테 배신감도 많이 심어주고 그래서 이 녹취 파일은 사실은 조금 이분하고 다 나눴던 녹취 파일은 조금 이 녹취 파일이 조금 정치권에서 조금 아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지금 이게 이제 방송에 KBS에서도 보도가 되고 저희 더 탐사에서 어제 뭐 그 이 녹취 부분 전량이 나가면서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좀 하는데 어쨌든 이분도 이제 오늘 이제 쭉 방송을 전하겠습니다만은 결국 윤석열 원래는 이제 이분은 이제 민주 진보 진영 쪽에 있던 분이었는데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을 지지를 했어요. 나름대로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제 실망감 그런 것들이 이제 윤석열을 지지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더 이상 이제 지지는 하지 못하겠다. 자기가 직접 저항은 할 수는 없지만은 지지는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지지를 철회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쭉 이제 방송에서 보시면 이제 이분이 그 당시에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큰 기대와 열망을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자발적으로 대선 때도 이제 많이 지원 활동도 하고 돕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 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나라를 지금 이제 수렁텅이에 빠뜨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자신도 이제 조금 많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겠죠. 윤석열 지지가 자랑스러운 상황이 아니고 윤석열 지지가 부끄러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친일 논란에 휩싸여 있죠. 그리고 언행이 오늘 방송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인가. 평소에도 연설할 때도 보면 기가 막힌데 오늘 통화는요, 이 사적 뭐 이렇게 편하게 막 얘기를 하는 건데, 그죠? 사실은 이제 경계심을 풀고 막 얘기를 하는 건데, 대화의 수준이 김건희, 이명수 김건희가 통화는 저리 가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름대로는 이제 그 SNS에서 굉장히 이제 그 활발히 활동하던 이제 농객이었던 것 같고, 윤석열론도 그 당시에 이제 이분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선 과정에서 룬과 이분은 굉장히 친분이 있었던 거예요. 강승규 수석보다 먼저 알고 지냈고 상당히 상당한 이제 이 교감을 나누던 사이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만큼 이제 신뢰를 보내고 했던 사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 대선 경선 개입이라든지 아니면 MBC를 향한 이제 그 관제 데모 이런 이제 활동을 할 때
결국은 윤석열 룬 대통령이 강승규 수석에게 이분을 아마 소개를 해주지 않았을까. 이쪽에다 네가 한번 전화를 걸어봐라. 그러니까 어쨌든 강승규보다는 윤석열을 이분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 자, 이제 독치를 하나씩 들어볼 텐데요. 이게 시점이 작년이 아니고 1년 더 전입니다. 대선 전. 20년도죠. 그렇죠. 아니요. 21년 7월입니다. 2021년 7월이니까 네, 21년 7월입니다. 맞아요. 7월 30일 날 입당을 했고요. 그 전에 통화를 한 겁니다. 직전이죠. 입당. 네. 국힘 입당 직전. 그래서 대선 출마에 대한 부분은 선언을 한 상태인데 국민의힘 입당을 계속 미루고 있던 상태예요. 그렇죠. 미루고 있던 상태에서 지금 어제 강승규 수석이랑 통화했던 그 사람이랑 통화를 한 거예요. 네. 자,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선생님, 저 윤석열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장관님. 예, 예. 어려울 때부터 계속 이렇게 도와주시고 늘 저 격려해 주시고 해서 예,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예, 저는요, 네. 총장님. 우리 저 윤석열 총장님은 중도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실용적인 어떤 그런 그 노선을 걷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자고 법치주의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민의 당 손을 잡고요, 연대를 하셔가지고 국민의 입당을 고려하시고 제3지대에서 전선을 넓혀가시고 대정부 투쟁을 앞장서 견인하면요, 총장님한테 전부 세력이 결집할 겁니다. 100% 200% 다 맞는 말씀인데 예, 예, 일단은 현실에서는 예. 예, 예. 우리가 저도 뭐 DJ 열렬한 지지자고 아, 예, 예, 예. 노무현 대통령 존경하고 하는 사람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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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현실에서는 어쨌든 예, 예. 신문을 갖다가 이제 예, 예, 예. 예. 정권의 연장을 막기 위해서는 당연합니다. 어쨌든 국힘하고 다 손을 잡아야 돼. 아, 손을 잡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방법이 이걸 시기가 아셔야 문제예요. 돼요. 예, 예. 아니 근데 예. 이게요. 예. 제가 이제 이걸 갖고 늘 이제 고민을 해온 거는 뭐냐면 예, 예. 뭐 국힘에 간다고 뭐 국힘 사람이 돼가지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 예. 결국은 이걸 한번 예. 선생님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예, 예. 국힘에서 후보를 다 뽑고 나갔고 다시 이 제3의 지대에서 국힘과 원샷 경선을 하는 거 예. 있잖아요. 예, 예. 그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거 잘못되면요. 예, 예. 그거 잘못되면요. 그냥 저 민주당 정권에다가 그냥 떡 주는 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김종인 우리 저 위원장님은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예, 예, 예. 이제 그분은 또 그분대로 입장이 있는 건데 예, 예, 예. 한번 예,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예, 예. 왜냐하면 옛날에 예, 예. YS도 어쨌든 예. 민자당을 들어가서 먹고 예. YS가 대통령 안 됐으면 예, TJ도 대통령 못했습니다. 그렇 이제 보니까 뭐 평소에 알던 사람 같이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잘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통화가 무려 한 5분 정도. 네. 그러니까 출마 선언을 하고 한참 여러 사람들 만나고 굉장히 바쁠 때잖아요. 그럴 때 25분 정도 통화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만큼 윤석 당시 룬도 이분을 굉장히 비중 있는 인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사람에게 강승규 수석이 전화를 했던 겁니다. 야, 근데 YS도 들어가서 먹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예, 뒤에 이제 들어보시긴 알겠지만 룬 대통령은 먹는다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당을 먹는다는 거잖아요. 네, 당을 먹는다. 당을 자꾸 먹어요. 먹습니까? 야, 근데 국힘을 먹은 거잖아요, 지금. 저 당시에 이제 7월 30일 날, 21년 7월 30일 날 국민의힘 입당을 이제 입당한 거죠. 그때 얘기를 했는데, 발표를 했는데, 저 시기가 되게 교묘한 게 국민의힘에 들어갈 당시에 원래 국민의힘에서는 경선을 하게 되면 이제 투표할 수 있는 당원한테 이제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 그러니까 그 당원 투표권을 주는 제도가 한 6개월 정도를 당비를 내야 되고 3개월 동안 당원 자격을 받는데 3개월 정도를 또 권리당원이 맞아. 권리당원이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3개월 정도를 교육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저 때 딱 변한 게 뭐냐면 1,000원만 내면 바로 권리당원권을 줬어요.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걸 지적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도 들어보시긴 알겠지만 이제 룬이
이 국민의힘 지금 당원이 27만 정도인데 이걸 한 100만 정도로 늘려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리고 결국은 대선 국힘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에게 거의 한 20% 가까이 일본 여론조사에서 뒤진 것을 이 당원 투표에서 뒤집은 거잖아요. 예. 당원 투표하고 10%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건 이제 저희가 나중에 자, 이제 이 대화가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입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입당을 지금 이 사람 이제 네, 맞습니다. 입당의 시점이나 뭐 입당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하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저속해요. 표현들이 저속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배신감 느끼는 말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의회민주주의하고 정당 정치를 사실은 이분은 부정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냥 정당도 하나의 게임의 이론 차원에서 네. 접근을 하는.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시청자 댓글 중에서 여기 그놈 목소리에 그놈이 룬인 줄 모르셨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상당수가 깜짝 놀라시네요. 네. 아니다. 그건 하지 말고. 자, 오늘은 드라이하게 가시죠. 네. 자, 이제 국힘에 어떻게 보는지, 국민의힘을 윤석열 당시 입당 전에 국민의힘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제 지금부터 쫙 나옵니다. 오늘 보도는 국민의힘도 좀 논평을 내야 될. 그렇죠. 국민의힘이 논평을 내야 될 네. 그런 거예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두 번째 겁니다. 그렇죠.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 현실적으로 보셔야 돼. 저도 왜 이상적인 거, 왜 신당을 만들고 뭐 이런 생각 왜 안 하겠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이 정권을 갖다가 뒤집으려고 하고 교체를 하려고 하면은 어찌됐든 경선은 해야 돼. 그런데 이 경선이 11월 차후 경선이라는 게요. 이게 결국은 하려고 그러면은 국힘이라는 당이 좋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1차부터 들어가서 뛰겠다라고 하는 그것도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밖에서 국힘이라는 게 뭐 어디 그 쥐약 먹은 놈들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아무리 국힘이 믿더라도 이런 완전 내로남불 저도 DJ 정권, 뭐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다 겪어봤지만 이게 박근혜 정권만 돼도 쥐들 잘못한 거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엎어졌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역사상 이런 정권이 없기 완전 때문에 무대뽀예요, 무대뽀. 그러려고 하면은 국힘이 아무리 미워도 국힘을 갖다가 플랫폼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 그걸 인정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저는 정권 교체하려고 나온 사람이지 대통령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저는 대통령도 예. 저는 그런 자리 자체가 저한테는 괜찮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러나 어쨌든 이거는 엎어줘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국힘에 이걸 할 놈이 없어. 야,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대통령 귀찮다 그러잖아요. 귀찮다고. 그래 보여요. 지금 보니 그런데. 네. 아니, 저런 줄 알았으면 뽑아줬겠습니까? 대통령 자리 귀찮아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 건 국정 최고 책임자거든요. 이제 본인이 대통령에 대해서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비전이 분명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슨 하나의 전리품도 아니고 개인의 뭐 영달을 위해서 있는 자리도 아닌데 본인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나왔지 대통령 하려고 나온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는 대통령 자리 자체가 자기한테는 귀찮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저거를 출마 전에 그 대통령 경선 나와서 저 얘기를 만약에 경선 때 했으면은 됐을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대통령 자리 귀찮아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거기서 자기가 출마를 선언했던 이유는 오늘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굉장한 감정을 좀 실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문재인 정권에로부터 본인이 제가 보기엔 글쎄요, 핍박을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정권에 대한 사적 복수심에서 문재인 정권을 내가 정권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나온 거지 내가 대통령 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결국은 뭔가 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비전, 철학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사적 복수심,
거기에 기대해서 출마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본인이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게 토로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국힘당을 바라보는 것도 무슨 저 쥐약 먹은 놈들이라는 표현을 좀 더 쓰고. 국힘에서 성명 내야 돼요. 저는 그 말 이후로는 뭐 별로 안 들리는데 쥐약 먹은 놈들. 근데 이거는 인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사들 특유의 오만함이 그대로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검사로 있으면 이제 뭐 아무리 뭐 고위공직자, 뭐 국회의원들 수시로 잡아다가 하니까 검사들 눈에는 전부 다 잠재적인 범죄자들, 피해자들이죠.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을. 저는 또 저 정상이 얘기를 아니고.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아까 이제 한 분도 지적을 하셨는데 감옥 안 가려고. 그 얘기를 어떤 분이 하셨어요. 근데 저 당시가 저희가 윤석열 그때 검찰총장 때부터 계속 김건희 씨에 대한 줄리 의혹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파헤칠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압박이 되게 많이 되고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 본인부터 해서 장모나 자기 와이프가 감옥에 안 갈 방법은 대통령 선거 출마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한 거를 지금 실토로 한 거라고 또 보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국힘당 입장에서는 자기는 어쨌든 대통령으로 나온 게 아니라 정권 교체를 위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나온 건데 내가 보니까 국힘당에는 그거 할 놈이 없어 이렇게. 그래서 국힘당을 완전히 비하하고 있는 거. 이런 얘기들 지금 국힘당이 지금 듣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참 어떤 생각이 들을까. 김기현 같은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그러면 정권 교체가 목적이고 대통령 귀찮은 자리다라고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자기의 목표는 이미 3월 9일날 끝난 거예요. 네. 3월 10일부터는 그냥 귀찮은 시간이 시작돼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술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 가든 자꾸 술 마시고 뭔가 근태도 엉망이고. 그렇죠. 그게 우리가 왜 그런가 몰랐는데 이 부분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3월 9일 날 이미 자기 할 일을 끝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미션이 수행이 완료된 거예요. 네. 미션 수행이 퇴임 날이 아니고 당선 시작할 때 이미 끝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역시 이제 열심히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보복, 복수 요걸 하고 있는 거죠. 검찰을 동원을 해서 분이 풀리지 않을 때까지. 네. 분이 풀릴 때까지. 저는 하여튼 인터뷰 중에서 이 대통령 자리 귀찮다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대통령 발언입니다. 자리의 엄중함을 전혀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 없고 결국은 좀 사적인 욕망, 사적인 보복의 수단으로 지금 대통령 자리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자리입니다. 국토를 지키고 국가의 이 외침으로부터 또 자기가 그걸 지켜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어떻게 귀찮아하는 사람을 믿고 밤에 잠을 이루겠습니까? 정말 끔찍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국힘을 쥐약 먹은 사람들이라고 쥐약 먹은 놈들이 했네요. 그리고 국힘에서는 뭐 나 말고 누가 나 대신 나와서 정권 교체해 줄 놈 있으면 좋겠는데 안 보인다 이거야. 없다. 자, 그런데 2021년 7월 30일 윤석열 그 당시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던 그날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국민의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주축이 돼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 내연 확장이라고 하는 게 뭐 어느 시점까지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당적 없이 제가 분명히 시작할 때에도 궁극적으로는 제가 본선에 나간다고 한다면은 국민의힘의 그 2번을 달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드렸고, 국민의힘을 입당을 해서 정권 교체하는 걸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기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속내는 그냥 국힘당이 좋아서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쥐약 먹은 애들이나 있는 곳인데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제 할 수 없이 플랫폼으로 이용하는 거죠. 이용을 한 거죠. 이용하려고 탔다는 거죠. 입 벌고 뭐 숨소리 뭐 이런 게 생각이 나네요. 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다음에 나오는 게 이 말도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이준석 당시의 국민의힘 당 대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왜 불화를 겪었는지를 우리가 대선 때 두 사람이 사이 안 좋다가 울산에서 그 누굽니까 박성민 주산한 자리에서 네. 술 한잔 하면서 화해하고 이런 거 봤잖아요. 근데도 뭐 사실 말은 안 했다는. 근데 얘기였어요. 둘이가 왜 사이 안 좋지 이랬는데 사이 안 좋은 이유가 여기 나와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또 국힘 안에서도 예. 많은 의원과 예. 또 저 원외 당협위원장이나 예. 당원들이 예. 빨리 들어와서 국힘을 접수해서 예. 이게 지금 이준석이 아무리 까불어봤자 예. 3개월짜리입니다. 3개월짜리. 그러니까 이 새끼가 네? 건방져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나가지가 이거를 없어요. 아셔야 돼요. 예. 이 국힘이라는 거에 대해서 예. 상대적인 거부감이 있어도 예. 어차피 양당제라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럼요. 예. 어차피 들어가서 그거를 접수하고 예. 국힘의 외연을 확장하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업고 나가지고 예. 그러고 나서도 또 갈 길이 멀어. 이놈들이 180석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멀죠. 국힘에 들어간다고 지지를 철회하시는 거는 좋은데 예. 그러면은 예. 그거는 정권 교체하겠다는 거하고는 멀어집니다. 제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 국힘에 제가 지금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예. 지금 예. 제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입당적으로 신중하게 이제 예. 고민하기 시작을 하니까 예. 막 들어온다고 막 까고 이러는 것인데 예. 그러나 현실적인 생각은 좀 해봐야 됩니다. 예. 저도 예. 제가 광주에 간 것이 예. 선거 때 전라도표 어쩌고 간 게 아니에요. 예. 나라가 예. 정부라고 하는 게 예. 국민 전체를 똑같이 균형 있게 살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예. 간 거지. 예. 거기 가서 호남표 구걸하려고 간 거 아닙니다. 예. 호남에서 표 안 나온다는 거야. 그렇죠. 표안 나와요. 솔직히 어차피 현실적으로. 저거 하면 호남표 다 민주당 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저는 예. 제가 대통령이 됐는데 호남이 95% 민주당을 찍어도 예. 저는 영남이나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호남을 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지. 예. 초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 우리 께서도 예. 현실적인 방안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네, 두 파트가 나오는데 앞에는 이준석, 뒤에는 이제 광주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 통화의 이제 상대방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호남 분이잖아요. 호남 호남 분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후반부에 했었던 그 나는 영남 호남 차별을 두지 않고 이제 똑같이 영원한 발전을 위해서 힘을 쏟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통화했던 분에 대한 일종의 최소한의 예의 차린 거죠. 그런 걸로 보이겠죠.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제 가장 무시무시한 발언은 요 첫 부분에 나와버렸던 거예요. 이준석. 자기가 국힘을 접수를 하고 나면 이준석은 길어야 3개월. 까불어봤잖아. 아무리 까불어봤자 3개월짜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거는 바이든하고 날리면처럼 헷갈리게 들리지도 않잖아요. 명확하게 너무 들리죠. 선명하게 녹음이 돼서 이거 어떡할 겁니까? 네. 까불어봤죠. 이게 표현이 당대표를 당에 아직 입당도 안 한 사람이 당대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까분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3개월짜리.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안 좋게 본 거예요. 눈에는 이준석은 당 대표로 보이지 않았다. 그냥 젊은 그냥 애지 그냥. 그렇게 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성인이잖아요. 그리고 당 대표가 이 투표를 뽑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당 정치라든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존중, 기본 예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분인 거예요. 그냥 사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당을 먹는다는 표현을 자꾸 써요. 3개월 내로 자기가 날릴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번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역시 입당하던 날 기자들이 그걸 좀 아는 기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 하필 이준석 없을 때 입당 기자회견을 하냐. 이걸 기자들이 막 물어봐요. 그럴 때 윤석열 당시 후보가 뭐라고 답을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중앙일보 중앙일보 김기정입니다. 오늘 이제 이 입당 계획을 밝히셨는데 이준석 당대표는 호남에 들어가 있고 김기정 원내대표는 휴관이더라고요. 당 지도부가 지금 당을 비운 상태인데 오늘 출마 선언을 하게 되고 이유라든지 급박한 사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건 없고요.
우리 그 당 지도부하고는 그 이준석 대표님하고는 어떤 뭐 교감이나 이런 거를 제가 지난 그 일요일 날그 회동 이후부터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지방 일정을 저는 오늘 몰랐고 입당과 관련된 또 뭐 그 인사라든지 뭐 이런 것은 또 다음 주에 하면 되는 것이고 뭐 충분히 교감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교감을 갖고 있는데 왜 지방 일정을 모르나요? 네. 군집 처리하러 온 거죠. 3개월짜리. 아니 당의 국힘에 당대표. 대선 후보가 될 사람이 이제 입당을 하잖아요. 그런데 당대표가 없을 때 입당 기자회견 한 거를 기자들이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챈 거예요. 사이 안 좋은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교감을 하고 있다. 근데 지난번에 그때 매불쇼에 이준석 전 대표가 나와서 얘기도 했잖아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술만 먹는다잖아요. 그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화해주 비슷하게 이제 울산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뭐 6시간인가요? 뭐 계속 오랫동안 둘이서 있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아무 얘기만 안 하고 술만 먹었다. 술만 먹었다. 그렇죠. 참 기가 막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겉다르고 속다르다. 겉으로는 마치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적개심을 품고 있던 그런 당시의 모습을 아마 보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속마음과 그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유권자들을 현혹을 하면 이것도 허위사실 유법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선거법 위반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두 개래요. 이게 참. 네. 그리고 다음 그 전화 내용은요. 이것도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더 싫어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도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힘은 뭐 당의 정책이라든지 이념 뭐 이런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제 복수심에서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 그냥 도구에 불과했던 거죠. 국힘당은. 자,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국힘을 싫어하는 거 제가 100배 알고 저는 선생님보다 국힘 더 싫어해요. 제가요? 민주당보다 국힘 더 싫어해요. 왜냐? 민주당이 이렇게 내로남불로 헤쳐먹을 때 국힘놈들이 싸웠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 혼자 싸울 때 이놈들 싸웠어요. 그러나 자, 현실적으로 우리가 중국에서도 모택동이 공산당하고 장개석이 국민당이 저렇게 내전을 벌이다가도 서로 간에 원수를 알다가도 일본 제국주의하고 싸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북공합작 하잖아요. 북공합작했죠. 마찬가지로 필요하면 손을 잡아야 되고 필요하면 접수하러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이상적인 얘기만 해갖고는 밖에서 계속 돌다 보면 죽도밖에 안 돼요. 제가요 사실은 5, 6월 달에 선제적으로 입당할 생각도 하다가 바깥에 우리 선생님 같은 여론이 워낙 많아갖고 제가 안 들어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때 제가 들어갔으면 최재형이도 못 들어오고 국힘의 101명 중에 80명은 앞에다 줄 세웠어. 그러면은 이준석이도 당선 안 시킬 수가 있고 말이죠. 맞아요. 사실은 진짜 했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놈의 당을 바꿔버렸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국힘이라는 거를 저런 당으로 전제를 깔아놓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국힘은 뭐 인간이 아니네요. 정말 국힘당 입장에서는 정말 모멸감을 느낄 것 같아요. 저런 사람이 당대표 자기 당의 대선 후보로 그리고 지금 이제 대통령으로 지금 끔찍히 뭔가 룬과 관련해서 뭔만 일 있으면 몸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힘당. 그러니까요.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그냥 뭐 줄 세우는 정도. 국힘당 저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그냥 한 100명 중에 80명은 쫙 그 줄을 세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입만 열면 폭탄이네. 한마디가 다 폭탄인데. 이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양반 가지고 총선 치를 수 있겠습니까? 뭐 자기 또 이해관계 때문에 또 줄 서는 사람도 있겠죠 지금도. 자, 이 발언이 이제 느낌이 제가 이제 제가 한 5, 6년 정도 제가 이제 검찰 출입을 했는데 검사들하고 술자리에서 만나면 바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정치인들을. 그런 이제 검사의 오만함이 그대로 배어 있는 거예요. 검사의 오만함에다가 지금
최고 권력까지 이제 거머쥐었으니. 그런데 대통령 그 일은 또 하기 싫어. 귀찮아. 귀찮지. 예, 그러니까 그냥 칼자루만 휘두르는 거죠.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당시에 자기가 이제 민주당을 뭐 가지 않고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을 선택했다라는 뭐 그런 인터뷰도 있긴 있더라고요. 이게 국민의힘이 뭐 좋은 정당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긴 했죠. 네. 12월에 이 전화 통화하고 난 뒤에 한 5개월 정도 지나서 네. 이런 얘기를 뭐 어디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본인의 생각들을 이제 숨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가 될 때까지는 꾹꾹 참고 있다가 후보가 되고 난 뒤에는 이제 속마음을 이제 꺼내놓은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다음에도 어처구니 없어요. 이게 사실 썸네일에 나온 내용이에요. 네. 썸네일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국힘 이놈들 완전 뽀개버린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런 말을 사실 이분이 뭐 자기하고 얼마나 친한지 모르겠지만 참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진짜 이 부분이 오늘 가장 저급한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가오지간에요. 이제 그러니까 원장님이 어떤 의도인지 제가 파악을 했어요. 이제 저도 이제 상황을 가만히 설명을 들어보니까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럼요. 그럼 이제 아니 제가 원장님은- 그렇다고 지금 결정하고 한 것도 아니고 가오지가 만약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만에 하나 네. 들어가시면은 호랑이 구리에 들어가셔가지고 호랑이가 되십시오. 기왕에 그래야죠. 들어가시려면 그러려고 그래가지고 하는 거고 완전 안 그러면은 접수를 하시죠. 접수를 해버려. 만약에 이놈의 새끼 새끼들 가서 개판 치면은 예,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예. 어? 깨버려. 아니 그러고 국힘에 예, 예. 지금 국힘 당원 26만 명입니다. 맞아요. 제가 만약에 국힘에 나중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예. 국힘에 좀 많이 입당해갖고 당원을 100만 명 이상 좀 만들어 주셔갖고 예. 국힘의 지도부 다 소환해 바꿔버려. 전부 예, 탄핵시켜버리고. 아니 그렇게 하자고요. 윤석열 우리 후보님이 국힘에 들어가가지고 네. 까부는 새끼들 다 박살을 내고 만약에 개판 치고 정권교체 해방이나 떨고 그러면 당 깨가지고 거기가 지지하는 의원도 한 50명 되더만 데리고 나와버리세요. 데리고 나오고 데리고 나와버려. 일단 당원을 왕창 늘려가지고 국힘 내부를 갖다 뒤집어 엎은 다음에 3개월 안에 쇼구나요. 그래서 후보 되면은 비대위원장이 돼갖고 그러니까. 당대표부터 전부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준석 얼마나 싫어하면 이 짧은 대화에 이준석은 의문의 3패입니다. 아무리 빨리 쓰셔야 되겠는데. 이준석 되게 싫어했던 거예요. 이때부터. 내가 국힘 들어가면 아무리 까불어봐야 3개월이다. 3개월 해임 얘기잖아요. 당대표 해임 얘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입당했다라고 얘기했으면 이준석이가 당대표 되는 것도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 계속 이준석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비대위원장 되면 당대표를 해임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얘기 굉장히 적개감이 굉장히. 근데 저는 저기서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국민의힘 당시 당원이 26만인데 100만을 만들어야 되는데 100만을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자기가 국힘당에 일단 접수하고 난 뒤에 말을 듣지 않으면은 개판을 치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놈 새끼들, 워딩 그대로 하면 국힘 접수한 후에 이놈 새끼들 개판, 써있네, 저기. 개판을 치면. 개판 치면 당 완전 뽀개버린다. 이게 축복이죠.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발언입니까? 근데 민주주의에서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저런 발언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은 자기 뒤에는 부서부류의 권력인 검찰 권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인 거죠.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결국은 이준석 말 안 듣는다고 결국은 검찰 권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강제로 저렇게 이제 대표직에서 뜯어낸 거 아닙니까? 접수해서 뽀개버린다. 이놈 새끼들. 아직도 이게 검찰 족보. 얼마 전에 우리 룬 대통령의 멘토라고 얘기하는 우리 심평 교수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룬이 분당을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도 언뜻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대통령이 돼서도 지금도 가끔씩 술만 먹으면 이렇게 친한 사이에서 이 새끼들 아직도 내년 총선 앞두고 말이야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아주
당을 완전 뽀개버린다라고 하는 얘기를 네. 전 지금도 역시 심심치 않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대통령실에서는 황당무계한 말이다라고 했지만 사실 오늘의 대화가 예, 신빙성을 높여주고 있어요. 네. 송편 교수의 말에. 예. 국힘 그 당직자를 비롯해서 의원들은 그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눈에 개판을 친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뽀개질 수 있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게 상황입니다, 국힘. 네. 당이 뽀개질 수 있다. 야, 뽀갠다는 뜻은 또 어떤 의미로 쓴 걸까요? 하여튼 네, 오늘은 동접이 지금 이제 3만을 넘어섰네요. 3만이요? 그만큼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네네.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도 윤석열 당시 후보가 국민의힘에 들어가기 직전에 저런 마음을 품고 사실은 마음속에 칼을 품고 들어간 거예요. 국힘은 아주 그냥 박살을 내려고 그걸 들어간 거예요. 국힘은 뭐 박살보다는 이제 한심한 정당으로 생각한 거죠. 쥐약 먹고. 한심한 정당에 쥐약 먹고. 내가 들어가 주는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심한 정당이긴 하지만 정권 교체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그래, 어쩔 수 들어가 없지. 줄게. 뭐 이런 거죠. 내가 들어가 줄게. 그리고 들어가서 그냥 뭐 대표라고 해서 껐덕껐덕대는 이준석 내가 3개월 안에 정리를 해버리고. 네. 그 다음 오쟁이 바로 그 얘기예요. 내가 들어가 줄게가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온 거예요. 들어보시죠. 이거는 나중에 11월에 가서 원샷 경선을 하느냐 국힘의 후보와 근데 국힘도 1차, 2차, 3차 경선에서 만들어 놓은 놈하고 그러니까. 당 외에 있는 사람하고 원샷 경선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들 기득권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거기 빠지가 101명이 있고 맞아. 104명이 있고 그래서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때 들어가서 다 먹어주는 거예요. 가서 싹 접수해버려요. 일단 제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의원 41명이 입당 촉구했죠. 기준 현황이나 똑같죠, 뭐. 그다음에 그게. 당 사무처하고 의원 보좌관 협의회 의장들이 예. 했죠. 예. 이제 아마 내일쯤 되면은 예. 당협위원장이 한 절반 이상의 당협위원장이 지시사항을 할 겁니다. 예. 제가 만약에 들어가면은 더 많은 사람이 줄을 설 거야. 아, 그래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당원으로 막 지금 민주당이 100만이고 국힘이 17만이에요. 그러면 국힘에 한 100만 이상 당원으로 들어와 주시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국힘을 얻는 겁니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당을. 아, 이름도 바꿔버려요. 이름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바꿔버려. 이름은 저 후보가 국힘의 후보자가 바꾸기로 하게끔 만들어놨어요. 아, 잘했어요. 국민 통합당으로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오만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저게 대선 후보가 쓸만한 워딩인지 빠지. 국회의원은 빠지. 뭐 빠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원할 때 들어가서 먹어버린다. 먹어준다. 나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때 들어가서 다 먹어줘야 된다. 먹어줘야 된다. 자꾸 이렇게 누구를 줄 세운다는 말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렇죠. 계속 100만 얘기하죠. 그 100만이 어디서 어떻게 준비돼서 누가 들어갔는가. 그 사람들이 결국에 어떤 세력이 되었나. 그 우리가 부산의 그 일광 횟집 기억하시잖아요. 일광 횟집에 딱 들어갔을 때 그 국힘당 당직자들 룬 표현대로 그 빠찌들 완전히 그 조폭들처럼 줄 서서 쫙 줄을 서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룬이 생각한 대로 사실은 당연 그렇게 국힘당은 이제 움직여 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제가 그래서 오늘 썸네일을 사실상 이거는 의회 민주주의라든지 아니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존중감 이런 건 전혀 없는 사람. 그리고 당을 사당화하고 말을 안 들으게 되면은 자기가 검찰권을 동원해서 다 뽀개버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상 검찰 독재를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은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을 때. 파괴자의 이미지입니다. 파괴자의 이미지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거예요. 자, 그리고 자기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목적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정권 교체를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어떤 보수적인 색채 같은 게 있잖아요. 이념적 색채나 그런 걸 싸그리 무시를 해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자기는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할 수 있고 그걸 국민의힘이 자기가 선택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합니다. 네, 근데 들어보시죠. 요즘은 근데 그 오히려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 네.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도대체 뭐가 맞는지 근데 룬에 그 이념이 보수의 이념도 아닌 거죠. 제가 오늘 현충원 가서 홍문도 장군님을 뵙고 왔는데 거기 이제 시민들이 참배를 와 있더라고요. 인터뷰를 한번 했는데 그분도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보수인 분이세요. 근데 그분조차도 이건 인정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내세우고 있는 이념이 극우이거나 그냥 보수, 우리나라의 뭐 건전한 보수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뭐 솔직히 말해서 뉴라이트 뭐 일본 극우죠. 네. 한마디로 뭐 제대로 된 이념이 사실은 없어요. 네, 이분은. 그렇죠. 네. 자,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예. 여기 DJ 정신, 예. 노무현 정신, 예. 박정희 정신 중에서는 삼별 정신만 오케이.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삼별 정신은 예. DJ나 노무현이 다 칭송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박정희의 삼별 정신과 예. DJ 정신과 노무현 정신을 가지고 예. 그야말로 정상적인 상식의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예. 이걸 갖고 붙어야 되는데 예. 바깥에서 그냥 빙빙 돌아가지고는 저 국힘에 있는 저 자원 자체가 예. 이상한 놈이 다 빨아먹게 돼 있어요. 저거 아니 엘빙정당 그러니까 걔네들은. 국힘도 중요하지만 예. 저 배지들하고 저 원내 그 당협위원장 또 국힘당이요 민주당보다 당 사무처의 그 자원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당뇨가 훨씬 우수해요. 예. 쟤네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예. 근데 저거를 먹어줘야 돼. 아, 예. 지금 뭐 제3지대에 가야 된다고 막 주장하는 이상주의 때문에 저도 이게 사실은 2달 이상 늦어지는 바람에 엄청난 시간 낭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밖에서 제가 이렇게 놔두시면은 이거 진짜 정권 교체 못 합니다. 선생님께서 제가 만약에 나중에 입당을 하더라도 그거는 그야말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한 거지 제가 국힘의 보수 당원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수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정상과 비정상이고 상식과 무례한이 있는 거지 보수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자우지간요 프레임을 잘 짜셔야 돼요. 선거.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또 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면 제가 우리 선생한테 또 미리 전화를 드릴게요. 제가요. 솔직히 우리 저 페이스북 그룹에 저처럼 글빨 있고 필력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네. 선생님께서 제가 하여튼 지금은 뭐 8월일은 아니지만 일단 호랭이 굴에 먹으러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가서 이거 좀 먹어야 돼요. 그리고 얘들도 기다리고 있어. 지금 와서 자기들이 접수해 달라는데 안 가니까 도토리들 밑에 그냥 20명씩 정도 나눠 들어가 앉아가지고 뭐 10명 이상 뭐 나온다고 지금 떠들고 있는데 얘네들도 지금 경선 참여 비용이 1억씩인데 그거 가가지고 그 돈 내고 이거 하고 싶겠어요? 자우지간요. 누가 들어와서 좀 판정리를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야, 이것도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근데 왜 이렇게 먹으러 간다고 해요? 주워 먹는 거 먹고 좋아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그 국힘의 이제 그 대선 그 후보들 이걸 뭐 도토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사실은 뭐 그냥 그 대선 본선에 출마할 생각은 없는 사람들인데 경선 비용으로 한 1억 원씩을 내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가 와서 정리를 해주기를. 그때 뭐 이렇게 그 국힘당의 대선 후보들까지도 아주 우습게 정말 검사 특유의 오만함이 곳곳에서 묻어나는데 자기가 계속 보수당원이 될 생각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거는 그냥 정치를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가 보수의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되니까 자기가 국힘당에 들어가는 건 국힘당에 있는 표는 굳은 자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이렇게 DJ 그다음에 노무현 정신을 자기는 다 계승한다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박정희 정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박정희 정신 중에는 새마을 정신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에 대한 윤석열의 그 적개감이 여기서도 묻어나는 거예요. 그냥 DJ 정신, 노무현 정신, 박정희 정신 이렇게 이어받겠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박정희 정신 중에서는 새마을 정신만. 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지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한 대목이에요. 이 통화가 거의 20분 이상 25분 정도 지속이 된 통화고 저 상대방에 대해서 상당히 설득하려고 드는 태도잖아요. 네. 그리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원래 이제 뭐 민주진영 인사라고 하니까 호남 출신이고 네, 거기에 그분에 맞춰서 대해서 이제 네, 그분에 대해서 설득을 하려다 보니까 박정희를 아예 세게 들먹거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박정희는 그 정도만 그리고 DJ 정신이 뭐고 노무현 정신이 뭡니까? 도대체 뭔데 자꾸 들먹거리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걸 뭘 알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건지. 아까 했던 말 중에서 지금은 상식이 있고 무례한이 있는 거다. 이 말에 제가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네. 근데 지금 무례한이 정상이 어느 그렇죠. 쪽인지는 이제 본인이 좀 생각을 네. 해보셨으면. 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보수 뭐 이런 그 어떤 이념에 대해 자기가 그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맘때 김건희 씨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김건희 씨가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랑 통화를 하면서도 이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김건희 씨가 이명수 기자한테 얘기할 때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안 좋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좀 듣고 그 다음에 광고를 좀 듣도록 하죠. 우리 캠프가 엉망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완전히 재정비를 다시 다 해. 지금 완전 엉망인 거 알잖아. 얘네들이 네. 지금 이제 그 총장은 네. 그냥 혼자만 이제 딱 다니고 모든 걸 딱딱 알아서 해줘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잖아. 예. 어? 그런 거 뭐 머리를 쓸 줄 모른다고. 예. 근데 이제 그걸 좀 경험 있는 사람이 해줘야 되는데 경험 있는 사람도 없고 예. 지금 이제 그러다 이제 우리가 아직 뭐 당에 입당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뭐 좋은 당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아마추어인 거야. 뭐든지 하는 게 경력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바보같이 예. 이게 그러니까 총장이라는 이 상품은 좋은데 네. 응? 너 너무 안 따라주는 거지. 근데 예. 너 좌파가 아니야. 근데 그러면은 윤석열은 좌파인가 우파인가? 아, 총장님요? 왜 갑자기 우리가 우파가 되고 우리는 우파 좌파가 아니거든? 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파들이 우리 죽이려고 난리 쳤었던데 그래서 김상진이 맨날 여기 칼 들고 다녀가지고 네. 김상진하고 우파 왜 태극기 유튜버들이 네. 맨날 칼 들고 다녀가지고 네. 여기 경찰들이 와 우리 경호해주고 막 그랬어요. 얼마 안 돼. 예. 아. 근데 왜 갑자기 사람들이 우리 때 우파를 쓰여가지고 우리는 진짜 네. 윤석열만큼은 우파 좌파로 얘기가 할 수가 지금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금 우리를 지금 좋아하는 층이 누구냐면 정확히 예. 태극기는 우리를 안 좋아하고 태극기는 우리를 박근혜파는 완전히 우리 원수로 생각하지. 그러니까 박근혜는 아니고 네. 이제 중도 있죠. 예. 지금 우파가 다 중도예요. 음. 누가 우리를 우파라고 그래? 100%? 지금 우파들이 좀 욕하잖아, 지금 우리도. 오늘 유승민도 봐봐. 뭐 네. 박근혜 탄핵시킨 주범이 누군데, 그러면서 윤석열인데 왜 자기한테만 욕하냐 이러잖아요. 아, 그래서 태극기는 우리를 싫어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네. 딱 중도라고 보면 돼. 우리를 그렇게 우파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아직 안 들어간 거지. 두 부부가 생각이 비슷해요. 그리고 김건희 씨가 사실상 더 이야기가 내용이 더 많아 지금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말투가 비슷하네요. 비슷해요. 말투가 비슷하죠. 부부가 아주 맨날 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대선 네. 레이스에서는 아무래도 중도, 우파도 좌파도 아닌 중도가 나름 이 표의 확장에서 이제 가장 유리하니까 이제 저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대통령 나오겠다는 사람이 나는 뭐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승부를 하려고 해야지. 그리고 무려 검찰총장을 지냈고 대통령 후보로 나선 마당에 그 나이 차이가 또 띠동갑이에요. 72년생 김건희 그리고 60년생 윤석열인데 기자 앞에서 윤석열이 상품이 좋다잖아요. 상품이. 사실상 뒤에서 김건희 씨가 이제 뭐 배우 조종하는 것 같은 게 보이죠. 그렇죠. 네. 내용이 더 많아요 지금 보면. 네. 김건희 씨가 얘기한 거 그대로 자신은 이제 룬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대선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당신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연기만 해라.
그냥 거의 뭐 인형 상품으로 본 거죠. 김건희 씨도 똑같은 시선으로 대통령은 내가 할 거지만 네 얼굴을 팔아야 되니 너는 상품이다. 오죽하면 자기가 정권 잡겠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비슷한 시기에 두 사람이 비슷한 말을 했다는 것도 새삼 1년 만에, 1년 전에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시간 정도 지났으니까 광고를 좀 하고 계속 이제 몇 개 더 남았어요, 지금. 그래서 나머지 몇 개 더 들어보고 또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사회 공익 채널. 시민 언론 더 탐사 다시 시작합니다. 더 탐사를 응원하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하지 마. 쇼핑이 후원이다.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야, 맛있다. 뭐 받자마자 막 냄새가 끝내주네요. 아주. 네. 금강수림의 전통 육개장 1kg. 하나에 1kg잖아요. 진짜 맛있네. 금강수림의 전통 육개장은 재료를 아끼지 않습니다. 결대로 찢은 양지와 대파, 고사리, 숙주 등이 푸짐하게 담겨 육개장만 먹어도 든든합니다. 취향에 따라 밥과 칼국수, 당면을 곁들여 드시면 육개장의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육개장 집에서 해 먹지는 않잖아요. 우리 집만 해 먹나? 식당에서 근데 먹는 이거 맛은 국물이 잘하는 이거 진짜 진국인데요. 금강수림은 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재료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전라도 지역에서 생성된 고춧가루와 들깨를 같은 방앗간에서 그대로 들여오고 냉동된 고기를 소분해서 썰지 않고 손으로 삶은 고기를 결대로 찢어서 넣습니다. 손이 곱을 정도로 수고를 일이지만 고기를 씹을 때 느낌 자체가 달라집니다. 목소리가 잘 들렸으니까 모르겠는데 내가 하도 씹는 소리가 커가지고. 저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식당 파는 거랑 똑같네. 진짜로 맛이. 아니 이렇게 따뜻하게 데워주시니까 더 맛있어. 저녁을 먹었는데 이렇게. 저희 휴지 좀 주세요. 국물이 아주 끝내줍니다. 야, 다 먹었어요. 한 그릇 그냥 뚝딱 하셨네. 아니 이게 유명한 식당 같은 데서 먹는 그런 맛인데 지금 완전. 실제로 이게 아이고 맛있다. 이거 얼마예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사 먹다 안 먹. 서울 양재동의 유명 한식당 금강수림에서 30년 넘게 미식가들에게 대표해온 바로 그 맛. 이게 가격 양재동. 가격 시가예요 시가? 가격이 없어 이게. 얼마예요? 모르지. 이렇게 들어가서 시간가 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답니다. 구매 링크 보시면 되고요. 나 양재동에 한 5년 있었는데 그 어디 있던 거지 저거는? 중요한 가격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예. 가격 좀 알려주세요. 예, 이 방송이 끝나기 전에 가격 좀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우리 금강수림 전통 육개장 가장 중요한 정보가 빠졌어요. 네, 가격 정보는 방송 끝나기 전에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 네. 아직까지도 15,000 얼마라고요? 15,800원? 15,800원. 15,800원. 얼마가 15,800원이에요? 네? 5인분이? 15,000원. 15,000원이 1kg에? 1kg 15,000원이라고? 그러면 1kg면 한 몇 인분 정도 돼요? 한 2, 3인분 되나요? 될 것 같은데? 네. 어휴. 오, 1kg에 15,000원이면은 가격이 괜찮네요. 우리 사자. 사자 쟁여놓자. 네. 마셔야 돼. 끝내줘. 맛있어요. 끝내줘. 네. 아유, 벌써 묻었어요, 이쪽으로. 자, 이건 이제 광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민언론 더 탐사 그리고 스튜디오 더 탐사 두 군데를 통해서 동시에 라이브 진행 중이고요. 스튜디오 더 탐사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스튜디오 더 탐사 스태프들이 저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예, 스튜디오 더 탐사 구독과 함께 슈퍼챗 후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하도 먹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또 맛있었나? 우리가 또 좀 나왔어. 당을 먹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육개장을 먹은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윤 대통령이 도대체 국민의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이번에 완전히 새삼 짐작을 했는데 검찰 독재를 사실상 가슴에 이 칼을 품고 국힘으로 들어가서 거의 뭐죠? 그러니까 국힘은 말하자면 이제 그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죠. 예. 실제로 지금 지난 1년 동안 보면은 수많은 국힘 그 정치인들이 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들려드릴 거는 이 국힘을 이렇게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비유를 드는데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을 침략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걸. 아니면 비유를 들어도 이런 비유를 들어요. 아무튼 국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요.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다 들어가시죠, 그러면. 나 이제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당원을 선생 같은 분을 좀 띄워주셔갖고 우리 옛날에 DJ 노무현 대통령 만들었던 분들이 국힘의 당원으로 한 100만 명 이상 들어와가지고 당을 바꿔버리자니까. 그러려면은 도 만나고 이거 좀 만나세요, 좀. 아니 그러니까 제가 김대중 도서관장 가서 제가 도 만나고 또 제가 왜냐하면 그분들 다 만나고 싶지만 지금은 제가 안 만나는 이유는 그분들이 좀 올드한 이미지 때문에 일단 청년들의 지지를 좀 받기 위해서 옛날 분들 너무 만나고 다니면은 그건 나중에 만나도 얼마든지 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지 제가 뭐 괜히 그분들을 경외시하는 게 아니에요. 전략적으로는 그뿐이니까 제가 그래도 과거에 저 씨하고 뭐 씨하고 이런 분들하고 일하던 사람들 가만히에 다 해가지고 지금 저걸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국민 통합의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거를 일단 이 자원을 먼저 먹어봐야 돼. 그렇지. 이거 접수를 해야 돼요. 바깥에서는 지금 아니 이스라엘이 나라를 만들려고 그래도 팔레스타인에 쳐들어와갖고 땅을 일단 접수를 해갖고 국가를 건설할 토대를 만들어야지. 외지에서 아무리 시오니즘 운동하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이거는 제가 하여튼 신중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요새는 야 이거 진작에 아예 선제적으로 입당을 해갖고 당을 확 바꿔버릴 걸 너무 어려운 게임을 만들어놨다 싶기도 한데 어찌됐든 그래도 3지대 바깥에서 뛰기를 원하는 많은 분들이 저를 그동안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도 안 들어갔던 건데 더 늦추면은 이제 진짜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으시고. 국힘은 팔레스타인인가요? 팔레스타인 정복의 대상인데 그저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저런 걸 그 국가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저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중동인가요? 그 UAE 방문해가지고 이란은 결국은 우리의 적이라고 하는 이런 이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죠. 뭐 사실 무시기탈로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그 윤석열 목소리가 이렇게 변조된 것처럼 들리는 부분은 오디오가 겹치는 부분.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 통화 상대자와 겹치는 부분에 제가 변조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이거 가지고 뭐 우리가 음성을 조작을 했네 이딴 소리 할까봐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원본 공개합니다. 원본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뭐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은 비유를 드는 것, 이 본인은 뭐 굉장히 있어 보인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맥락에도 맞지 않고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조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은 이건 룬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혐오 정서를 자신 거꾸로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발언들인데 중요한 거는 평생 동안 이제 그 검사로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나서 그 서울법대 나와서 검사로 있으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주변에서 그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지적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지금 그 부끄러운지를 전혀 자각을 하지 못하고 이런 얘기들 아무렇지 않게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이렇게 술자리에서요 그냥 막 그냥 아무 얘기나 막 하잖아요 사람들. 술자리에서는 뭐 술이 취했으니까 뭐 이해하고 넘어간 얘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분은 사실 뭐 윤석열 그 당시 후보랑 뭐 친구도 아니고 뭐 지지당을 뭐 입당하는 문제 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인 걸로 보이는데 이 사람한테 뭐 이런 식으로 막말을 저급한 용어를 써면서 그러니까 정당이 공당이 제일 야당이 뭐 먹고 먹히는 그 접수와 관계라고 하고 표현만 들으면 어디 저작거리 동네 아저씨들이 앉아가지고 술 먹으면서 하는 다른 얘기 정도. 그렇죠. 네. 우리 저 일찍이 그 북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지가 본인이 사용하는 언어에서 그대로 다 투영이 되는 겁니다. 먹고 먹히는 것밖에 없어요. 계속. 나라를 들어먹고 있죠 지금. 그것도 참. 네, 설득이 됐습니다 방금.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엔딩 멘트네요. 엔딩 멘트.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지도 좀 중요할 텐데요. 거기서 결론이 나오잖아요. 결론이. 진짜 어떻게 결론을 맺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나온 사람이지 대통령 되려고 나온 게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거는 대한민국 정치판에 했던 우리 저 학생 같은 분들하고 갈아버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좌우지간요, 많이 이제 이해를 했고, 네네. 이제 만약에 이제 거치를 결정하기 앞서 지지자를 설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학교하려고 뛰는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하고 있어. 그게 네. 사실이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깊은 뜻이 이런 걸 잘 몰라. 왜 집계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실망을 하고 그러는데, 그걸 잘 제가 설명을 사실은 해주시고, 예. 선생님께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 제가 만약에 입당을 결정한다고 그럴 때 미리 또 지지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놓으면 이게 이 입당이라는 것의 이 산적성이나 뉴스가 쫙 떨어지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네. 하고 나서 제가 할 건데 그래요. 우리 학생께서 예. 입당을 하더라도 예. 그 뜻이 예. 정권 교체를 위해서 예. 제가 말이죠. 예. 이 국힘에 지금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의 숫자는 국힘 지지자가 제일 많아. 그렇지.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작부터 경선에서 뛰어갖고 자기네가 지지하는 당의 정상적인 대표가 돼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 중도와 과거에 또 우리 저 DJ 노무현을 지지했던 분들은 또 그렇지 않아. 그러나 결국은 이 두 개를 합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합쳐야지. 그리고 제가 사실은 지지율이 높다고 바깥에서 원샷 그 11월에 경선하자고 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불공정한 겁니다. 그 명분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선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2차 경선부터 들어가야 된다는 게 더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네. 생각해보네. 네, 우리 하여튼 저 선생님께서 좀 그 뜻을 충분히 알고 제가 그래서 2달 동안 지금 안 들어간 거고 또 정치 그 입문도 제가 일부러 한 달을 또 늦췄어요. 또 한 달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좀 믿어주시고 현실적인 방안을 잡아서 본인에 들어가서 이제 쭉 먹으러 가야 됩니다. 이제는. 결론도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저 말에 왜 설득이 되죠? 저기 무슨 깊은 뜻이 있다고. 아니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도 정치인 나온 얘기가 이제 대한민국 정치판을 확 갈아엎겠다라고 하는 얘기. 이게 이제 룬 특유의 이제 조금 이제 어감이 좀 센 발언들을 하기는 했는데 여기서 룬이 얘기한 정치판을 확 갈아버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뭐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판을 좀 개혁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아니고 주로 많이 즐겨 쓰는 단어가 줄을 세운다. 내가 먹으러 간다. 그죠? 대통령이 관심 없다.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목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어서 정치판을 확 갈아엎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기존의 공당의 그 질서를 무시를 하고 결국은 자기가 당을 접수를 해서 자기를 중심으로 그 당을 일사불란하게 줄을 세우는. 그러니까 이거는 검사의 오만함, 그죠? 예. 국민의힘 정당 이름 추천 들어갑니다. 갈아 만든 당. 자, 이게 보면 아까도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정권 교체 이외에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정권 교체를 하냐. 그게 사실은 그 대선 이 후보로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25분 넘는 통화 시간 동안 무엇을 위해서 정권 교체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로지 정권 교체, 즉 먹는다는 얘기만 합니다. 네, 그러니까 먹는다는 얘기만. 권력, 게임 뭐 이런 쪽에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네. 정치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은 힘이 있는 자는 약한 자를 정복하는 건 당연한 거고 지금 국힘당 봤을 때 나만한 후보 없잖아. 내가 당에 들어가면 국힘당은 내가 먹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힘당은 그러면 굳은 자가 되는 거고 결국 저 이제 민주당의 정권을 갈아엎으려면은 결국 내가 뭐 중도인 것처럼 이렇게 좀 포장을 좀 해야 되고. 네. 예, 이제 그런 정치적인 약간의 이제 뭐 꼼수라고 할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기술만 좀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국힘당 먹고 나라 먹고 이제 술 처먹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2023년에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인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았는지를 이 25분의 대화에서 그대로 보여집니다. 그 25분의 대화 가운데서 이 상대방 통화하셨던 분들의 멘트는 좀 쳤지만 룬 대통령의 룬의 발언은 하나도 저희가 편집한 게 없습니다. 그대로 다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네. 또 이게 이게 거의 끝부분이죠. 네. 끝부분. 이러고 이제 인사를 하는 건데 지금 이분에게 25분의 시간을 할애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분으로 보여요. 네.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지지해주는 분한테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데.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국힘당에 이제 입당하기로 결심이 있으면 미리 또 연락도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분은 이제 룬하고 대선 과정에서 굉장한 좀 신뢰감 그리고 완전 존재감이 느껴지던 분인 거예요. 룬에게 있어서. 머릿속에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릴 수 있는 모든 일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강승규 수석이 이분을 발굴한 게 아니고 결국은 룬이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관제 시위라든지 아니면 이 경선 개입 과정에서 가장 자신의 얘기들을 자신의 편에서 잘 들어줄 만한 사람을 강승규한테 사실은 소개해주고 추천해준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결국은 강신업을 주저앉히는 이제 이게 VIP의 뜻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강승규가 VIP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그렇다. 하잖아요. 예. 예. 자, 그런데 그 윤석열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당선되고 난 뒤에 윤 대통령 윤석열 후보가 나중에 당선이 되잖아요. 3월 9일 날 당선이 되는데 당선 이후에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당선 이후에 이제 윤석열의 직통 전화. 윤석열한테 이분이 전화를 한 거죠. 그렇죠. 이분이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한 겁니다. 윤석열한테 윤석열 직통 전화로 전화를 한 거죠. 전화를 했더니 걸은 딴 사람이 받아.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네. 자, 들으시죠. 들어보십시오. 네. 여보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윤석열 당선이 옛날 직통번호를 저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어갖고 제가 축하 전화 한번 드렸어요. 아, 네. 예, 어떻게 되십니까? 김건희라고 합니다, 선생님. 비서관이세요? 아니요, 저 김건희예요. 아이고, 여사님, 죄송합니다. 예, 선생님. 예, 아이고, 당선이, 이제 대통령님이신데, 네. 직접 초청을 해주셨더라고요, 당선인께서. 그럼요. 우리 선생님은 워낙 고생 많이 하시고. 너무 제가 축하드리고, 네네. 예, 제가 지금 어제 영등포 미리 들려가지고 모텔에서 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선생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 네네. 윤석열 정부 성공하려면 지방선거 압승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경기도지사 김은혜 네. 당선시키려고 제가 특보로 네. 임명을 받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제가 선거 전략 다 만들어놨고, 네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시켰는데 경기도지사 그까진 거 하나 당선 못 시키겠습니까, 제가?
확실한 맞습니다. 해가지고 네네.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앞으로도 저를 중심으로 해서 SNL 부서 만들고 우리 저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제가 성공한 대통령 역사에 기록될 수 있게끔 제가 모든 열정을 쏟아서 대통령님을 위해서 제가 결사옹위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저 대통령님께도 안부 전하시고요. 축하드린다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여사님.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예. 이야, 김건희 씨가 직접 통화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김건희 씨가 받을 거라고 생각 못하고 비서관이세요? 비서관이세요.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뜨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떴겠죠. 이름이 뜨니까 김건희가 받자마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하고 공손하게 전화를 받잖아요. 이름을 안다는 거죠. 네. 이미 잘 알고 계속 수고하셨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대통령의 직통 전화를 김건희 씨가 관리한다는 거. 예전에 한동훈이 왜 그렇게 김건희 씨하고 오랫동안 통화를 했는지, 여러 번 통화를 했는지. 300여 차례 문자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김건희 씨가 결국은 룬이 당선이 되면 자기가 권력을 잡는다라고 얘기했던 게 저는 허튼 말이 아닌 거예요. 전화를 받으니까 이제 당연히 비서관이 받는 줄 알았지 배우자가 받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관님이세요? 라고 했더니 김건희입니다. 이렇게 김건희라고 처음에 얘기했는데도 비서관이세요? 네. 설마 그죠? 이분은 설마 김건희 씨가 받을 거라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취임식에 아마 직접 초청을 했던 것 같죠. 그리고 룬뿐만 아니고 김건희 씨도 이분이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만큼 이제 이분은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하고 사이에도 굉장히 신뢰가 좀 있는 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강승규 수석과 작년 9월 22일 날 그런 통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윤석열이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저 선생님 좀 모셔라 니가. 그러니까 이제 뭐 원하지도 않은 내가 무슨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너스레를 떤 거죠. 전화 한번 들어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강승규가 실제로 자리를 줄 생각도 없으면서 계속 이분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계속 무슨 자리를 주겠다라고 현혹을 해서 이제 구준일을 다 시켰는데 결국은 배신을 한 거예요. 결국 이 국힘당 내에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이 이제 하나 둘 물론 이제 이 녹취 파일은 이제 이분이 사실은 직접 공개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녹취 파일들이 이제 아는 이쪽 국힘당 정치권 내에서는 좀 돌았던 건데 이게 지금 이 시기에 쏟아져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죠. 윤석열 정권에게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 얘기 하잖아요. 김은혜를 당선시키기 위한 특보로 활동하면서 자신을 중심으로 SNS 부대를 하나 만들겠다, 굴리겠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대선 전에 네트워크 어게인이라고 그 N번방이죠. 네트워크 어게인의 N번방을 운영을 했던 저희가 이제 그건 선관위 고발도 했는데 사실 그 고발도 다 무마가 돼버렸어요. 그 얘기를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어르신들 중심으로 우리 부모님들 중심으로 돌고 있는 가짜 뉴스들 그런 뉴스 뿌리고 혐오 이미지 뿌리는 그 N번방을 본인도 지금 이 지방선거에서도 운영한다라는 말을 자기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통화하셨던 분은 뭐 N번방하고 직접 관련 있는 거는 이제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제 그게 이제 혹시나 또 오해가 본인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뭐 SNS를 활용해서 하겠다. 근데 본인은 이제 뭐 SNS를 활용하는 쪽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페이스북에 이제 자기는 이제 굉장히 이제 나름대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이제 농객들이고 이제 그래서 N번방하고는 뭔가 좀 다른 차원에서 자기는 이제 뭐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득표 활동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실 저런 거 선거 운동원이 아닌데 사실상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면 그게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런 불법 선거 활동이 비일비재 했을 수 있다는 것도 통화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에 이 언론 보도에서도 좀 이런 이 통화 내용과 관련한 그런 기사들도 좀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새로운 정치를 만들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네. 정말 정치가 실종돼 버렸죠. 네. 그런 기사들이 정치는 없고. 네.
네, 이런 기사들도 정치는 어디 갔냐?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이 통화를 들어본 사람들은 철학이 없잖아요. 네, 처음부터 먹는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네, 정치할 생각을 안 했는 거예요. 네. 먹는 게 목적이지. 네, 권력 노름한 겁니다. 권력 노름. 그 이후에 없어요. 먹고 난 뒤에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어요. 네, 검찰 권력도 쥐어봤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권력에도 욕심이 나서 권력 게임을 위한 더 큰 권력을 주기 위해 권력 게임에 뛰어들었던 거지, 이분은 애당초에 정치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인 거예요. 네. 국민 통합이나 이런 내용들하고는 전혀. 네. 그러니까 계속 뭔가 국민 통합을 할 것처럼 이 사람을 계속 설득시켰지만 사실 그 인사 코드를 보면 계속 뭐 검찰, MB, 서울대 지인, 남성, 모피아. 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뭐 광주에 간 것도, 그리고 뭐 본인은 이제 다 똑같이 대하기 위해서다. 표를 구걸하러 간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예, 호남 출신 인선에서 저게 하나도 없었고. 네. 이런 것들. 정말 그 전북을 포함한 호남 출신 인사는 이번 인사에서 없었다라는 거. 그 자신의 호위무사가 필요했던 것이 정치를 제대로 하기 위한 인사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렇죠. 수많은 강승규 같은 모습이 필요했을 뿐인 거예요. 네. 국민 통합보다는 분열, 그리고 갈라치기, 갈등, 그죠? 이런 혐오, 이런 단어들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통합이란 것보다는. 국민들 상대로 또 적대적인 발언도 계속 해왔죠. 네. 오염수 상황에서도 어떤 해법을 내놓기보다는 적대시해서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형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홍범도 장군 얘기도 볼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말 뭐 자기는 진보 보수도 아니고 뭐 중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거의 뭐 정광훈급의 구구적인 또 그런 행태를 계속 보였잖아요. 하고 상소리하고 저급한 발언, 이런 모습이 우리 대통령의 사실 진짜 모습이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신당 창당설, 이건 언제 나왔던 얘기인가요? 이게 계속 그 신평 이부에서 계속 좀 이렇게 나와가지고 대통령 된 후에도 나와가지고 지난달 논란이 있었어요. 네,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대통령실에서는 황당무계하다라고 했는데 이현주 전 의원이 이렇게 뼈 때리는 말을 했었죠 또.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그런 신당이나 이런 얘기들은 뭐 나올 수는 있는데, 원래부터 국민의힘의 존재 자체를 뭔가 국민의힘을 나와서 뭔가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네요. 그냥 국민의힘을 그냥 먹는 거. 그렇죠. 네. 지금 마음에 안 들어버리면 뭐 신당 포개버리겠다. 네. 권력을 잡기 위한 또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이제 수단 도구에 이제 불과했던 거예요. 네. 자, 뭐 이런 것도 신당 창당 얘기들. 어제는 아까 이제 나왔지만 후쿠시마 핵폐수 관련해서 국정원에서 이게 이제 북한 지령이다. 북한 지령을 받은 사람들이 후쿠시마 핵폐수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니까 반정부 투쟁을 하고 있다. 이건 북한 지령이다. 이건 간첩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국정원도 웃기지만 지금 국정원 인사를 1, 2, 3급을 거의 1000명 정도를 갈아치웠단 말이죠. 불과 몇 달 전에. 그 효과가 나오고 있고, 뭐 저희가 이제 후쿠시마 핵폐수 관련해서는 가장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서균열 교수라든지 아니면 이정인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을 그냥 간첩으로 모는 거죠. 그럼 뭐 국가보안법 적용해가지고 뭐 어느 날 긴급 체포를 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건 저도 어제 그 기사를 봤는데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전혀 국정원장의 어떤 뇌피셜, 자기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근데 제가 이제 실제로 학생 때 그 민중의 노래, 가요집, 그거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2년 반씩 제 동료들이 다 감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냥 헛소리로 들리지는 않는 거죠. 참, 공안 정국을 만들고 이런 것들도 뭐 이 오로지 목표가 먹는 거, 차지하고 뽀개고 위협하고 이거예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사실은 우리 한나라이트가 그 악의 평범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악의 평범성 많은 해석이 되기는, 우리가 악당이라고 얘기한다면 악당 그 자체도 뭔가 비범한, 우리 정상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뭔가 특별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그 악당을 찾아가 보면 우리 문 대통령의 그 머릿속에 뭐가 들었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막상 그 25분 동안 대화를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네. 그냥 오로지 권력 노름에서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먹고 먹히는 이런 것밖에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 철학 따위는 세계에서. 하나도 없는 거죠. 네, 네. 그런 건 하나도 없는 거고 계속 본인 지금 진보 보수가 어딨어 상식과 비상식이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색깔론 펴고 이념을 강조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준석이 굉장히 뼈 때리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그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다라는 어떤 그런 게 심리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을 잡기 위해서 불안해서 이러는 거다. 네, 이제 설득력 있는 해석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뭐 이 그 해석이 상당히 저는 좀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네. 게 사실 오늘 제가 조선일보하고 언론중재 다녀왔거든요. 네. 조선일보의 그 언론중재 나오시는 그 피신청인으로 나오시는 분이 지난번에도 봤던 분이에요. 혹시 저도 본 그분인가요? 바로 그분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번하고는 다르게 이번에는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난번에는 굉장히 당당하고 오히려 약간 오만해 보일 정도였는데 우기고. 네, 그랬는데 이번에는 너무 불안해 보이고 왜 저렇게 초조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녹취를 한번 다시 오늘 방송을 하면서 보니까 이 정권 자체가 지금 상당히 불안한 상태구나. 그렇죠. 조선일보 기자들도 지금 불안감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도 또 새삼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래 위에 성을 쌓은 거죠. 그러니까 네. 철학 없이 그냥 권력만 따라서 그 대통령 권력을 쥐었기 때문에 좀 사실 상당히 불안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는 이준석 씨 해석이 틀렸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 보수 지지층의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지금은 잔존 일본인 내지는 친일파들을 대상으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걸로 보여요. 보수들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예, 그렇죠. 예, 지난번 저희가 토요일 촛불 집회 가서도 저희 더 탐사 그 부스에 찾아오셨던 분이 내가 사실은 2번을 찍은 사람인데 다른 건 몰라도 홍범도 장군 그 동상을 이전한다는 걸 보고 자기가 완전히 이제 룬에 대한 지지를 접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동안의 조중동이 대선 과정 때부터 룬을 굉장히 미화하고 신격화했죠. 네. 그런데 룬이 어떤 사람인지는 오늘 그 25분의 통화가 룬의 모든 밑바닥들을 다 그대로 드러내 보여준 겁니다. 저런 깡통 대통령을 지금 우리의 국정 최고 책임자로 지금 이 엄중한 시국에 그런 사람이 우리의 국정 최고 책임자로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대한민국엔 정말 너무나 끔찍한 리스크입니다. 자, 오늘 지금 시민언론 더 탐사 유튜브 채널에 33,000명이 지금 보고 계시고요. 스튜디오 더 탐사에는 3,000명이 보고 계십니다. 36,000명이 지금 보고 계신데 이 오늘 인터뷰, 오늘 그 전화 통화의 육성, 윤석열의 민낯이죠. 윤석열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우리 대통령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최대한 많이 알려주십시오. 100만 조회수, 100만 뭐 당원 이런 얘기도 하는데 100만 명 이상이 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방송은 통화 내용은 바로 쇼츠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네, 쇼츠 제작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미. 네. 자, 그리고 오늘 9월 4일 어제네요. 어제 하루 더 탐사 힘내라고 어제 우리 방송 이후에 더 탐사 힘내라고 후원해주신 분 116분 있었습니다. 그 분들 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해피나눔 신규로 또 가입해주신 분도 있었고요. 페이팔로 또 해외에서 또 더 탐사 힘내라고 이렇게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시민언론 더 탐사가 쓰러지지 않고 이 사실 뉴스타파를 상대로 지금 굉장히 그 검찰에서 또 몰아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행동들도 어쩌면은 뉴스타파라는 것도 시민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쓰러지지 않고 마찬가지로
더 탐사 역시도 시민들이 지켜주시는 한에는 아무리 무도한 정권이라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지금 이준석 씨가 본인 저희 방송을 보고 바로 이제 트윗에 페북에다가 올렸어요. 요거 한 번만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이제 방송 끝내죠. 아, 이준석 씨가 지금 보고 있군요. 바로 이제 보다가 올리셨습니다. 네. 화면에 나오나요? 네, 이거 지금 다운받아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아, 다운받아서 올려야 됩니까? 윤석 씨가 뭐 제가 이제 먼저 읽어드리면 애초에 싸움을 하려고 작정하고 온 사람들이었구나. 3개월 내에 당대표를 끌어내리려고 입당한 사람들이니 애초에 수많은 비상식이 작동했겠지. 익명 인터뷰로 당대표 음해하고 유튜버들 꼬셔가지고 악마와 방송하고 이제 와서 다 어떤 기작이 있었는지 이제 이해가 가네. 지금 아까 저희가 이준석 전 대표를 언급한 영상을 캡처를 해서 저렇게 예, 점점 갈수록 탄핵 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 정권 입장에서는 이렇게 윤 정권 입장 치명적인 이런 녹취가 지금 여권 내부에서 이 공개가 유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붕괴의 징후입니다. 그리고 민주진보주의에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더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윤석열 탄핵, 윤석열 퇴진의 목소리들을 더 강하게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주인은 윤석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이런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표현해 주십시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네, 그만 먹고 내려오셔야 되겠네요. 자, 시민 여러분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더 탐사 방송 특별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